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출신의 제니퍼입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스위스 하우스의 총괄 팀장을 맡게 되었어요. 올림픽 개막식 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한국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현상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미국에서 유럽,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사람들은 한국 선수들의 입장 장면, 한복의 아름다움, K-팝 공연 영상 등을 공유하며 열광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이 너무 아름답다. K-팝 퍼포먼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한국의 기술력이 놀랍다 등의 댓글이 끊임없이 달렸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언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한국어 학습 앱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고, 한국 여행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 선수들 파이팅! 그 같은 메시지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죠.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한국어 메시지들을 보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한 스포츠 강국을 넘어 이미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한국이 쌓아온 문화적 저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현상이 가능한 걸까?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위스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데 왜 우리는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열광적인 반응에 이어 CNN, BBC, 르몽드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공연을 보도했죠. 뉴욕타임즈는 한국,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로 세계를 매료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어요. 기사는 한국의 공연이 어떻게 전통 문화와 최첨단 기술을 융합했는지 상세히 다루었죠. 특히 한국의 전통춤인 탈춤과 현대 무용,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을 결합한 퍼포먼스에 대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예술적 혁신이라고 극찬했어요. BBC는 K컬처 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 기사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번 올림픽 공연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죠. 한국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우리는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말했어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어요. 이 사설은 한국의 문화 외교 전략을 높이 평가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죠. 특히 한국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켰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디 벨트는 한국의 기술, 예술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공연에 사용된 첨단 기술에 주목했어요. 드론 군무, 증강현실을 활용한 무대 연출,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 문화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죠. 이런 세계 언론의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 이룩한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멋진 공연을 선보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자국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결코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스위스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더 자세히 연구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파리 올림픽 스위스 하우스의 총괄 팀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출신인 제가 세계적인 행사의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알프스의 웅장한 설산, 맑은 호수, 그리고 아기자기한 중세 도시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며 스위스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대학에서 문화경영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스위스 관광청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던 중 파리 올림픽 스위스 하우스 총괄 팀장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이것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원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경쟁자들과 여러 단계의 면접을 거쳤죠. 마지막 면접에서 저는 스위스의 문화를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제 열정과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해 주셨고 최종적으로 총괄 팀장으로 선발되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스위스의 얼굴이 되어 전 세계인들과 만나게 될 테니까요. 파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올림픽 준비로 분주한 도시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스위스 하우스는 센 강변의 아름다운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죠.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곳에서 스위스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어요. 예산 문제, 인력 부족,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치열한 경쟁. 이 모든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다른 나라들의 화려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만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위스만의 독특한 매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죠. 전통 요들송 공연, 스위스 치즈와 초콜릿 시식회, 알프스 VR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하지만 개막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한국의 화려한 문화 공연과 선수단의 당당한 입장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들로 과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이와 반대로 한국의 놀라운 존재감은 개막식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거리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스위스 하우스를 찾아온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가봤어? 정말 대단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대. 내일 꼭 가보려고. K-팝 댄스를 배울 수 있다던데 벌써 예약이 다 찼대.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처음에는 이런 반응들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었고 그 결과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스위스 하우스도 열심히 준비했고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성공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결국 저는 직접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스위스 하우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코리아 하우스로 향하는 길, 저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방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건물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광경은 우리 스위스 하우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드디어 입장하게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방문객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리아 하우스의 성공 비결이었던 거죠. 코리아 하우스 방문 후 저는 우리 스위스 하우스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전통적인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죠. 우리는 스위스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위스 하우스에서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전, 전통 요들송 공연, 치즈와 초콜릿 시식회 등을 진행했어요. 모두 스위스의 자랑스러운 문화죠. 하지만 방문객들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어요. 아름답긴 한데 뭔가 새로운 게 없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냉담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는 다소 지루하고 구식으로 느껴졌나 봐요. 한 젊은 방문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위스의 역사와 전통은 존중하지만 현대의 스위스는 어떤 모습인지 더 알고 싶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네요.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스위스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보여주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현대 스위스의 모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전시와 공연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방문객들은 단순히 구경만 할 뿐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코리아 하우스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팀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열심히 준비했지만 기대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하니 실망감이 컸죠. 한 팀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스위스 문화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건 아닐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죠. 우리는 스위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통 요들송과 현대 음악을 합쳐 공연을 기획하고 VR 기술을 이용해 알프스 등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치즈와 초콜릿 시식회도 단순히 맛보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워크샵으로 변경했어요.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방문객들의 반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층의 관심도 늘어났죠. 하지만 여전히 큰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했어요. 우리에겐 더 큰 변화,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죠. 우리 스위스 하우스의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는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먼저 방문객들의 피드백을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에서 우리가 부족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죠. 분석 결과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첫째, 사람들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둘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한 욕구가 컸죠. 셋째, 스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이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어요. 먼저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스위스 시계 만들기 워크샵, 치즈 공방 체험, 초콜릿 만들기 클래스 등을 새롭게 도입했죠.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스위스의 전통 산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어요. 두 번째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전통 요들송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결합한 퓨전 공연을 만들고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도 준비했죠. 이를 통해 스위스 문화의 역사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어요. 세 번째로 스위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스위스의 친환경 기술, 바이오 의학 연구, 핀테크 산업 등을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했죠. 특히 이 부분에서는 AR과 VR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방문객들이 미래 스위스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어요. 또한 SNS 전략도 대폭 강화했어요.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스위스 하우스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죠.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존재감도 높이고자 했어요. 이런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예산 문제, 기술적 한계, 일부 보수적인 관계자들의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스위스 본사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전통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 스위스의 이미지가 변질되지 않을까? 그 등의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우리 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타협점을 찾아가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갔죠. 팀원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실행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방문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체류 시간도 늘어났죠. 특히 젊은 층의 방문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어요. 한 젊은 방문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전에 스위스 하면 그저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초콜릿 정도만 떠올랐는데 이제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도 함께 떠오르네요. 정말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우리 팀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 코리아 하우스만큼의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의 하우스와 비교하면 우리의 위치는 더욱 뚜렷해졌죠. 특히 코리아 하우스, 재팬 하우스, USA 하우스 등은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팀원들과 함께 다른 국가의 하우스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먼저 방문한 곳은 코리아 하우스였죠.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압도당했어요.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대기줄, 활기찬 K-팝 음악,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 등 모든 것이 완벽했죠. 코리아 하우스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전통 한옥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
한식 만들기 체험, K-뷰티 존, 태권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이었어요. 방문객들은 VR을 통해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어보고 AR 기술로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재팬하우스도 못지않았어요. 일본 특유의 정갈함과 세련됨이 돋보이는 공간 구성, 다도 체험, 스시 만들기 클래스 등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죠. 또한 로봇 기술, 게임 산업 등 일본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USA 하우스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넓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의 만남, 할리우드 영화 세트장을 재현한 포토존 등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강했죠. 특히 NASA와 협력하여 만든 우주체험관은 많은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이들 하우스를 둘러본 후 우리 팀은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스위스 하우스의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거든요. 한 팀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많이 부족했네요.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팀원들을 격려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큰 부담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분명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어요.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죠. 특히 우리를 괴롭혔던 건 독창성의 부족이었어요. 다른 하우스들은 각자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죠. 반면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는 듯 했어요. 또한 참여도의 차이도 컸어요. 다른 하우스들은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죠. 반면 우리의 프로그램들은 아직 보여주기 위주였어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더 큰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했죠. 우리는 스위스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했어요. 다른 국가 하우스들을 방문한 후 우리 팀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어요. 아침 회의 시간, 평소 활기찼던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역력했죠. 한 팀원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에 다른 팀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작고 문화 콘텐츠도 부족해요. 게다가 우리는 기술력에서도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건 아닐까요? 팀원들의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리더로서 팀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솔직히 저 역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위스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우리는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강점이 있습니다. 정밀성, 신뢰성, 혁신성 마이너스 이것들은 스위스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칠판 앞으로 나가 우리의 강점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시계 산업의 정밀성,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환경 기술의 혁신성 등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흥미롭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팀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팀원이 조심스레 의견을 냈죠. 시계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은 어떨까요? 방문객들이 직접 작은 시계를 조립해 보는 거예요. 다른 팀원도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스위스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미니어처,
생태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방문객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어 볼 수 있게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회의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팀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겼죠.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예산 문제, 기술적 한계,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리더로서 저는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했어요. 동시에 우리의 목표를 항상 상기시키며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죠. 팀의 사기가 회복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면서 우리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시계 제작 워크샵, 친환경 미니어처, 생태계 체험, 스위스 금융 시스템을 게임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현대적 요소들을 도입했죠.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스위스 혁신 랩이라는 새로운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스위스의 최첨단 기술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죠. 태양광 기술을 이용한 미니 자동차 경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향수 만들기,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며 미래 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처음에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끌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객 수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적 요소와 스위스의 전통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기로 했죠.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 스위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정으로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위스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가 가진 고유의 가치,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 스위스가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의 목표는 스위스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진정한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어야 했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접근하기로 했죠.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코리아 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대요. 한복을 입어볼 수 있다던데 정말 기대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요. 드디어 입장하게 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입구에서부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전통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내부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식 체험존, 한복 체험존, K-팝 댄스 클래스, 한국 전통 문화 체험존, 그리고 첨단 기술 체험존 등이 있었죠. 각 구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즐거워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배우고 있었죠.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한복을 입어보고 K-팝 댄스를 배우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화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리아 하우스의 성공 비결이었던 거죠. 코리아 하우스의 중앙 무대에서는 하루 종일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이 이어졌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판소리 공연이 한창이었죠. 처음에는 생소한 음악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공연자의 표정과 몸짓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어진 태권도 시범 공연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어요. 화려한 발차기와 화합의 정신을 보여주는 단체 동작은 무술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 느껴졌죠. 특히 송판 격파 시범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부채춤 공연이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커다란 부채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과 색채의 향연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죠. 공연이 끝난 후 한 프랑스 관광객이 이건 단순한 춤이 아니라 시각적 시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공연과 공연 사이에는 관객 참여 시간도 있었어요. 간단한 장구 장단을 배워보거나 부채춤의 기본 동작을 따라해보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점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직접적인 체험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공연장 주변에는 한국의 전통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직접 악기를 만져보고 소리를 내볼 수 있었어요. 가야금의 우아한 선율, 대금의 맑은 음색, 장구의 경쾌한 리듬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죠. 이런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은 한국 전통 문화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듣고, 만지고, 직접 해볼 수 있어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한식과 한복 체험존은 가장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어요. 먼저 한식 체험존에 들어서자 풍성한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이곳에서는 비빔밥 만들기부터 김치 담그기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비빔밥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어요. 전문 요리사의 지도 아래 각종 나물을 손질하고 예쁘게 담아내는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완성된 비빔밥을 먹으면서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맛에 감탄했죠. 옆에서는 외국인들이 고추장의 맵고 달콤한 맛에 놀라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김치 담그기 체험도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인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버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요. 한복 체험존으로 이동하자 화려한 색상의 한복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의 한복을 고르는 것부터가 즐거운 경험이었죠. 친절한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한복을 입어보았는데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준비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전통 궁궐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죠. 많은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SNS에 공유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복 디자인 워크숍이었어요. 전통 한복의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나만의 한복을 디자인해 볼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한국 전통 문양의 의미와 색채, 심리학 등을 배울 수 있어 단순한 옷 입어보기를 넘어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이 되었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마지막 구역은 첨단 기술 체험존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여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탄성을 내뱉었어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투명 OLED 스크린,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건 VR을 이용한 가상 서울 여행이었어요. VR 헤드셋을 쓰고 컨트롤러를 잡자 순식간에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실제 서울의 모습을 3D 스캔하여 구현했다고 하는데 그 정교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인기 체험은 스마트시티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미래 도시를 직접 설계해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 시스템, IoT 기반 주거, 환경 등을 적용해가며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인공지능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AI 아트 갤러리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었고 방문객들이 제시한 주제로 AI가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로봇 기술 시연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정교한 동작으로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로봇,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 로봇 등을 직접 보면서 한국의 로봇 기술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이런 체험들을 통해 방문객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문화 강국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코리아 하우스를 나온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움, 감동,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까지.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되새겨 보았습니다. K-팝 댄스 클래스, 한식 만들기 체험, 한복 입어보기, 그리고 첨단 기술 체험까지. 각각의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정말 탁월했어요. 한복 체험을 하면서 느낀 우아함과 품위, 비빔밥을 만들며 경험한 한국 음식의 조화로움, K-팝 댄스를 배우며 느낀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첨단 기술을 체험하며 본 미래지향적인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문화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단순히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 돌아갔던 것입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체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식 체험존에서 비빔밥을 만들 때였어요. 옆자리에 낯선 한국 할머니께서 제게 고추장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조금만, 조금만이라고 하시며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호의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감정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런 정의 문화가 코리아 하우스 전체에 퍼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직원들은 단순히 업무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방문객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화를 나누려 했죠. 그들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히 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코리아 하우스 출구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미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다음 휴가는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한 중년 여성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동의하며 말했죠. 그래요. 여기서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한국에 가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는 많은 미국인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 대학생 그룹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한국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었고, 다른 중년 부부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구입하러 서점에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 궁금해진 저는 코리아 하우스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코리아 하우스 방문 후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며 특히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히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미리 체험하는 한국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의 체험을 통해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실제 여행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를 보니 코리아 하우스 오픈 이후 한국 여행 검색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검색량 증가가 두드러졌죠. 코리아 하우스의 성공은 유럽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코리아 하우스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방문객 관리 시스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었어요. 한 독일 대표는 이렇게 효율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문화 홍보 방식은 처음 봤다며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위원회 대표와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도 다음 올림픽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국가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특히 디지털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국가는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국의 문화, 홍보 전략을 자문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 강국을 넘어 문화,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위스도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방문 이후 저는 올림픽 현장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었어요. 올림픽 공식 스마트폰으로 선정된 갤럭시는 선수촌과 경기장, 미디어 센터 등 올림픽 전역에서 활약했습니다. 선수들은 갤럭시를 통해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동료들과 소통했어요. 기자들은 고화질 카메라로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했고 5G 기술을 이용해 빠르게 기사를 전송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갤럭시의 번역 기능이었어요. 200개 이상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이 기능 덕분에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미국 선수는
이 스마트폰 덕분에 언어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하더라고요. 갤럭시의 활약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인스타그램에는 갤럭시로 찍은 멋진 올림픽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외신들도 갤럭시의 성능에 주목했어요. 테크크런치는 삼성 갤럭시 올림픽의 숨은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고, 더 베르게는 한국의 기술력 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동시에 우리 스위스의 기술 기업들도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밀 기계 기술이나 시계 제조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삼성의 사례처럼 우리도 전통적인 강점을 현대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제품을 넘어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스위스도 이처럼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의 5G 기술이 경기 중계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KT, SK텔레콤, LGU+ 등 한국의 통신사들이 제공한 5G 네트워크는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으로 실시간 중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360도 VR 중계였습니다. 시청자들은 VR 기기를 통해 마치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어요. 특히 체조, 다이빙 같은 종목에서 이 기술이 빛을 발했죠. 선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모든 각도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멀티앵글 중계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여러 카메라 앵글을 전환하며 원하는 시점에서 경기를 볼 수 있었어요. 축구 경기에서는 특정 선수만 집중적으로 따라가는 선수 시점 중계도 가능했죠. 5G의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중계도 주목받았습니다. 육상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실시간 주행 속도, 심박수 등의 데이터가 함께 중계되어 경기의 몰입도를 높였어요. 이런 혁신적인 중계 방식은 전 세계 미디어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테크크런치는 한국의 5G 기술, 올림픽 중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와이어드는 5G로 구현된 미래의 스포츠 중계라고 평가했어요. IOC 관계자도 이번 올림픽의 5G 기술 활용은 향후 모든 스포츠 중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에서 활약한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화제였어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관람객들에게 경기장 위치와 경기 일정 등을 안내해 주었어요.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죠.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이 로봇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로봇 기술은 외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CNN은 한국 로봇, 올림픽의 숨은 스타로 떠오르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포브스는 한국의 로봇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하다라고 평가했어요. 많은 국가의 기술 전문가들이 한국의 로봇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 미국의 로봇 공학자는 한국의 로봇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특히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 중 단연 돋보였던 것은 양궁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대표팀은 전 종목을 석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그리고 혼성 단체전까지 모든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특히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벌어진 극적인 승부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마지막 화살 한 발로 승부가 갈리는 순간 한국 선수의 완벽한 10점 슛은 양궁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이러한 성과에 세계 언론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BBC는 한국 양궁의 신화를 다시 쓰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ESPN은 한국 양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다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최첨단 훈련 방법, 그리고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어요. 특히 VR 기술을 활용한 훈련 방식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코치진들은 한국 양궁팀의 훈련 방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미국 코치는 한국의 양궁 기술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성과는 한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양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많은 어린이들이 양궁을 배우고 싶어 했다고 해요. 양궁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한국의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한국의 집중력, 정밀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스위스 하우스에 한국식 환대 문화를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방식부터 변경했어요. 입구에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방문객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정문화를 적용했죠. 또한 단순히 전시물을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스위스 전통 시계 만들기, 초콜릿 제작 체험, 알프스 치즈 시식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위스 티타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 체험에서 영감을 받아 스위스의 허브티를 마시며 스위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죠. 이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스위스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고 체류 시간도 늘어났어요. 특히 스위스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팀원들은 처음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효과를 체감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게 되었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한국의 정문화에서 배운 교훈을 스위스 문화에 접목시키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환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 올림픽 위원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다음 올림픽 준비에 코리아 하우스를 롤모델로 삼겠다고 밝혔어요.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국가 홍보관을 넘어 문화체험의 장을 만들어냈다며 이는 앞으로 올림픽 문화관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코리아 하우스의 운영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한 점,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코리아 하우스의 성공을 인정하고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한 일본 언론은 한국이 문화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IOC에서도 코리아 하우스를 높이 평가했어요. IOC 위원장은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문화관이었다며 앞으로 모든 참가국들이 이를 참고해 자국의 문화를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한국 정부와 문화계는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성공은
단순히 올림픽 기간 동안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한국의 뛰어난 운영 능력은 국제 스포츠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경기 운영과 관람객 서비스 부분에서 한국의 노하우가 큰 주목을 받았어요. 5G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다각도 중계, AR/VR을 이용한 관람 경험 개선, 인공지능 기반의 경기 분석 시스템 등은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IOC는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올림픽의 미래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한국 선수단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컨디션 관리 노하우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스포츠 과학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했죠.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 운영 방식도 주목받았어요.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소재의 메달과 시상대, 제작 등 한국이 제안한 그린 올림픽 개념은 앞으로의 국제 스포츠 행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적 영향력 확대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파리 올림픽은 한국에게 있어 단순한 스포츠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국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성공,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한국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한층 더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메달 획득을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죠.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문화 강국,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모습은 한국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문화와 스포츠가 가진 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위스도 이러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의 국제 행사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던 한국의 애국가, 그리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한국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